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전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움직임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또 해석을 낳게 되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금 무력 충돌이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란은 즉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국가의 주 무기가 뭐냐면 미사일전만 하는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직접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다. 전투 시작하겠다.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근데 저는 여기서 맹점을 뭘 봤냐면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다잖아요. 미국과는 타협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요, 본인의 이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용으로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의 북한이 이란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도 김정은도 요런 방식으로 핵을 무기로 해서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 미국을 상대로 꼴값을 떨고 있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다. 그런데 미국과는 타협할 수 있다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트럼프가 G7 가서 이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날 바로 미리 회의 시작 전에 많은 정상들과 만났고요. 바로 이 본국으로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시티에 있는 사람들 빨리 나가라. 일단은 그 장소를 피하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다가 어떤 공습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위험 지역에서 피하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란은 사실 이 트럼프의 움직임에 심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란이 센 척을 보이지만 사실상 길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km 떨어진 부분에 이 미사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문제가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싸움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의 끝까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 미사일 발사대 있죠. 미사일이 알이 있으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사일 발사대를 50% 정도 파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친 이스라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친이란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자위권 해석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네 말이 맞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면 위험한 국가야.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본국의 피해를 입고 본국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거야. 그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북한만큼 고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외교부가 말이죠. 그거 참지도 못하고 13일날 공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살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G7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 계열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잘못했다라고 국제사회가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 거기에 개꼬봉 한국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자유진영 국가에서 스스로 지금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국내 언론도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미사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이란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언돔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언돔이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굉장히 그 공중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죠, 사실. 그런데 500발 보냈어요. 500발 보낸 것 중에 10발 정도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그 아이언돔이 굉장히 잘 막아냈다. 방어력이 꽤나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00발 중에 10발이 떨어진 겁니다. 대단히 잘 막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을 대한민국 언론은 이란의 시각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한 방 보내는 게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많이 써줘도 뭐 200만, 300만 이게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억 단위고 한 발 보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 뉴스는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의 뭐 어린이 병원을 타격했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진짜 중요한 군사 지역을 지금 목표로 타겟을 잡고 지금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병원에 그 수십조를 던지겠냐고요. 대한민국 언론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G7 참석하다가 갑자기 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가지고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개입.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체제 붕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도 내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이 국가의 수장을 맡고 있죠. 경제는 파탄나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쳐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탈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란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더 강력하게 전쟁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강하게 전쟁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지 죽을 짓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자, 미국의 직접 개입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GBU 이게 벙커 버스터입니다. 이 보통 핵시설이 지하에 있죠. 수십 미터 지하에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미터 지하에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 핵시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벙커 버스터가 아니요 전입니다. 벙커 버스터가 뭐냐면 상공에서 떨어뜨려요. 3만 톤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 콘크리트를 1차로 부시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무기가 벙커버스터가 지금 최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일 날 이란 지도자 아까 앞서 얼굴을 보여드렸죠. 알리 하마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모사드와 미국의 정보력은 세상 우주 최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살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여기 이제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폭스뉴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첫날에 이란에 기습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군 수뇌부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2인자들 있죠. 죽은 그 장교들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집에 이스라엘이 편지를 쫙 보냈어요. 니네들 어디 있는지 알고 니네들 어떤 동선으로 있고 가족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협박 편지를 딱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모사드의 정보력이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17일 폭스뉴스에서 이 4일 된 취임한 지 4일 된 그 그 군 참모가 사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그냥 협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란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암살되었다라고 폭스뉴스가 속보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허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란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꼴잡스럽게 고집 피우다가는 그냥 나라 하나가 박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 쭉쭉쭉 보여주시면요. 이 트럼프의 말이 그렇습니다. 최고 지도자 그 할아버지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벙커 위치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13일 날 공습이 시작되고 바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지만 이 최고 지도자는 바로 벙커에 숨었습니다. 이 독재자들은요, 이 국민들이 뭐 어떻게 죽고 아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재 정권에서는 사실 그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군대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전사자 목록을 보면요, 4명 중에 1명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쯤 바치겠다. 그 정도의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란 보십시오. 뻥 터지자마자 지는 가족들 싹 데리고 벙커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쉬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 야, 제대로 무릎 꿇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게시물에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해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란 상공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 딱 하면 너 벙커버스터 떨어뜨릴 수 있어. 왜냐면 너네들 상공이 지금 확보했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발사대를 50%를 깨부셨어요. 그 말은 미사일이 있어도 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거의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트럼프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빙빙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해석을 낳게 하는데 이걸 또 해석해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백악관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 폭스뉴스가 어떻게 다루냐면요.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B2 폭격기를 준비를 시켜라. 출격 준비를 시키라라고 했습니다. 이 폭격기가 준비하려면 요 시당 바로 출발하는 건 아니죠. 급유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란이 이제 뭐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초강력 벙커버스터가 지금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무게만 13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벙커 버스터. 지금 미국이 최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벙커 버스터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 폭격기가 아까 말씀드린 B2 요겁니다. 요게 뒤에 보면 여러분들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와, 멋지다 하실 겁니다. 이게 대당 3조짜리입니다. 근데 요거 뭐 띄우면 한 5대. 요거는 벙커버스터인데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요거 보면 되게 힘있어 보이죠. 이 표적을 관통하는 거고 딱딱한 표적. 그러니까 콘크리트 층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요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1차 폭탄이 터져요. 폭발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층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다시 탄두가 들어가가지고 2차 폭발을 일으켜서 요 내부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터뜨린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게 사진만 봐도 크기는 대략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2023년에 공개된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요게 요 끝에 조금 더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땅땅해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최신식, 방금 보신 게 최신식이고 전작이 있습니다. 전작이 전작보다 10배 더 강한 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손가락 하나로 출격시킬까 말까 하는 그건데 이게 예전에 전작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서
100개가 공습에 동원돼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무기다라는 것을 맛본 상황, 모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 한번 뚫렸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핵무기 만드는 곳은 아마 2m보다 더 두껍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비했다. 그런데 이게 전작이 이만큼인데 이번에 신작, 이 벙커버스터 신작은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밀한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미군의 말입니다. 미군의 말은 허투루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게 어디에 실리냐? 멋진 비행기가 또 나옵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비트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요겁니다. 뭔가 우주에서 온 것 같죠? 여기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요게 약간 3만 파운드 무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3.6톤에 달하는 무게를 여기에 여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B2 스텔스 폭격기 뿐인데 트럼프가 스텔스 폭격기 지금 출격 준비는 해나 시동을 걸어놨다라는 거죠. 이란이 만일에 바지끄댕이 잡고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사. 뭐 제가 최고 지도자로서 살아날 수 있게만 해주시면 핵 무기 다 소용없도록 만들겠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동 끄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덤빈다라고 하면 출격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왜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으로 지금 관세 막 때려놓고 내 나라 잘 살게끔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전쟁에 이거 한 대 띄우는데 이거 3조짜리입니다. 3조짜리 하나 띄우고 여기에 급유하고 이러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방력을 띄운다? 소진한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뒤에는요 가장 큰 든든한 형님 미국이 있고요. 이란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